이번 시간은 4주차 3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우리가 그 기술 창업의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요 체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 창업 단계에서 1단계에는 이 창업자 분석, 사업 아이템 분석, 지식 재산권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지금 이제 앞에서 한번 볼게요. 요 앞에서 우리가 창업자 분석을 했거든요. 1단계 해당되는 창업자 분석인데 여기 1단계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1단계고 그 다음에 이게 5단계부터 7단계에 해당되는 2단계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3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1단계에서 우리가 앞에는 그 창업자 분석회와 기업가 정신은 진취성, 혁신성, 위험 감수성, 리더십, 소통 공감, 자율성,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 뭐 그 정도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창업자 분석 대상에서 지식 경험은 결국은 그 분야의 전문성 정도하고 네트워크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 능력으로서 그 조직 관리, 그 다음에 자금 조달, 마케팅 전략 수립 뭐 이런 전문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분야의 지식 정도, 경험과 지식. 그래서 결국은 이 경험, 지식, 경영 능력 이거는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다시 보면 사람, 조직 능력, 그다음 기술은 그 분야의 경험 전문성이죠. 그 다음에 경험적 기술이죠. 그 다음에 자금 조달 능력,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 수립 역량. 그렇게 하면 요게 정리가 될 겁니다. 4M 관점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4주차 3교시에서는 이제 사업 아이템 탐색인데요. 그 우리가 그 1단계 그 TRA 1단계에 해당되는 사업 아이템 음, 탐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사업 아이템 탐색을 여기서 한번 볼게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지식 또는 관련 분야에서 경험하고 있는 분야에서 사업 아이템을 탐색하게 된다. 이런 사업 아이템 탐색의 과정은 제품 위주의 탐색과 욕구 중심의 탐색으로 볼 수가 있다. 제품 위주의 탐색은 기존 제품이나 기술을 분석하여 전체 또는 일부 성능 등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기술 시장, 기존 시장 또는 새로운 시장에 적용할 수 있고 이외에 외적인 환경 요소와 창업자의 개인적인 욕구를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아이템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 아이템 탐색 단계에서는요.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세상이 원하는 걸 찾기 위해서는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트렌드 기반으로 해서 세상이 원하는 나의 인생 미션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서 여러 가지 자원이 있는데 이런 자원 기반으로 해서 그 미션 내에서 비전을 찾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게 찾아졌을 때 우리는 기업가 정신에서 자율성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진취성도 나오고 왜?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찾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미션 세상이 원하는 것 기반으로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미션 기반의 비전을 찾았을 때 이게 이제 우리 사업 아이템으로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이 나의 미션과 비전 기반의 이 비전의 확장이 결국은 직업으로서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그래서 이 비전에 기반한 내가 하고 싶은 범대 내가 하고 싶은 건데 세상이 원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피스빌리티 저 실행 가능성이 높은 거에서 비전이 나오니까 이거는 손에 와닿을 듯한 비전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동기부여가 돼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외적인 환경 요소와 창업자의 개인적인 욕구를 효과적으로 결합. 이게 지금 이 이야기죠. 예. 책에서는 저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평소에 이야기하던 걸 정리를 하면 외적인 환경 요소로서의 이 트렌드와 그리고 개인적인 욕구로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자원을 활용해서 비전을 찾고 이 비전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다. 근데 이 비즈니스 모델은 어, 효율과 효과적인 측면에서 평범함을 넘어서는 그래서 효율도 좋으면서 효과도 좋은 이 일사분면 여기를 찾아내면 이게 사업 아이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 사업화 단계별 보면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이죠. 여기서 외부 환경은 이 트렌드 분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 환경은 자신의 그 어떤 소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결합에서 사업 타당성 분석 즉 업종과 업태에다가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 또는 간이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는데 그 업종이 여러 개가 도출이 되면 즉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도출이 되면 그 중에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게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이고 그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해서 하나가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 수학 분석을 통해서 전략 방향을 도출하죠. 그 업종에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STP 수립 구체적으로 이제 사업 아이템이 선정이 되고 그죠? 여기서 사업 아이템이 선정이 된다는 게 요 STP 전략 수립을 통해서 포피 또는 세분피 요게 여기 해당이 되고 여기 단계로 보면 비즈니스 모델 구초에서는 8번이고 여기서 직업에서는 요 비즈니스 모델의 포피 3 플러스 3P가 되고 이게 기술 창업 준비 단계에서는 1단계에 해당되는 사업 아이템 분석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사업 아이템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되죠. 이게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되는데 자, 그 사이에 이제 지식 재산권 확보 즉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이 수립되면 이게 이제 1단계고요. TRL 기준으로는 이 TRL 기준으로는 1단계고 이 2단계가 지식 재산권 확보입니다. 여기가 테스트 단계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이제 프로토타입을 우리가 만드는데 이때 이제 기술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됐는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게 시장 및 자원 검토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 3단계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본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고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리고 어, 이 사업계획서까지 작성을 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하고요. 이 사업 타당성 분석하고 요걸 3단계에서 합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까지도 3단계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요 사업 타당성 분석과 사업계획서 작성과 투자 제안서 작성 및 투자 유치 요게 결국은 시장 및 자원 검토고 이게 3단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사업 받아서 4단계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하죠. 이게 컴퓨터 에이디드 엔지니어링의 K라고 합니다. 그런 가상의 테스트도 하고 근데 이런 게 다 돈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설계도 하고 그래서 도면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시제품을 도면에 따라 만드는데 이때 이제 어, 아파트를 말하면 모델 하우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킹 모카. 자, 그래서 그 시장 검토 이제 단계에서 보면 소비자 분석이라 하면 현실적 혹은 잠재적인 이게 이제 지금 요 3단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3단계고 그 다음에 사업 타당성 분석, 사업 계획서 작성 요 단계인데 그걸 감안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책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소비자 분석이라 하면 현실적 혹은 잠재적 구매자를 분석하는 과정으로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적, 사회적, 인구 통계학적, 심리적 영향 요인 등을 점검함으로써 향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기반이 된다. 소비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과 품질 수준을 갖춘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위하여 시장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마이클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 모형을 토대로 기존 경쟁자 간의 경쟁 강도, 잠재적 진입자의 진입 위협, 공급자 및 수요자와의 교섭력, 대체제의 위협 등을 고려하긴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 해당이 되죠. Five Forces, 미시환경 분석. 그렇죠? 이게 미시환경 분석 이거는 사실은 언제 단계에 되냐면 사업 아이템을 정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0단계에서 1단계 그 사이에 진행이 되는데 이 책에서는 뜬금없이 마이클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이 지금 여기 시장 및 자원 검토에서 지금 나왔거든요. 이게 3단계인데 약간 이런 게 제가 보는 관점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장 선검토 다음에 이제 사업 아이템 선정. 이건 뭐냐면 아까 음, 자, 어, 이 사업 아이템 탐색이 이제 여기서는 1단계로 봤는데 제가 요 설명을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업 아이템 선정이 있고요. 이 사업 아이템 선정이 있고 그 다음 사업 타당성 분석, 창업 및 사업 개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조금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이분이 말하는 거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하는 걸 중심으로 하는데 이제 시장성 검토 다음에 그다음 사업 타당성 분석과 이게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 책에서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 창업자는 사업 아이디어 탐색 및 다양한 정보 수집을 통해서 다수의 사업 아이템에서 창업자가 보유한 경영 자원 및 능력을 고려하여 사업화가 용이한 예비 아이템을 발굴하고 그 중에 가장 적합한 아이템을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사업 아이템 선정을 여기 책에서는 3단계 한다고 했는데 저는 1단계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거는 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창업의 단계는 이제 사업 타당성 분석인데요. 이 사업 타당성 분석이 이제 그 3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기술 창업에 필요한 해당 사업 아이템이 선정되면 그 1단계에 선정이 된 거죠. 그 선정된 사업 아이템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사업 타당성 분석은 기초 자료 조사, 창업자 역량 분석, 시장성 분석, 기술성 분석, 수익성 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사업화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단계라고 본다. 저 사업 타당성 분석 있잖아요. 이 단계를 보면 여러분들이 좀 되게 힘들어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제가 작성한 걸 중심으로 볼게요. 이 사업 타당성 분석은 크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매출이 있기 위해서 시장이 있느냐, 시장성 분석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어, 비용적인 측면에서 기술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럼 이 기술성이 나오면 비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죠. 그래서 그게 수익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뭐 기초자료 분석, 그 다음에 기초자료 조사, 창업자 분석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처음에 시장성 분석하고 기술성 분석하고 수익성 분석하면 마지막에 사업성 분석으로서 사업 타당성 분석 또는 사업성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사업성 분석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장이 있느냐, 그리고 기술적으로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게 실현 가능성이 높은가, 그리고 공익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를 이거는 한 여러분들 지난 학기 수업을 들었으면 여러분 본 플로 차트일 겁니다. 외부 환경 분석, 내부 환경 분석. 이거는 사실 사업 아이템 1단계 사업 아이템 선정 전에 과정에서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업종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업종이 선정이 되면 어, 전략 방향을 도출하죠. 이게 전부 0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업 안목이 생기니까 STB 분석을 통해서 사업 방향, 사업 아이템을 선정을 하게 되고, 이게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여기 사업 아이템이 이제 여기 타겟 고객에 따른 사업 아이템 선정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1단계. 그 다음에 이제 4P, 7P 요 비즈니스 모델이 수립이 되면 구체화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프로토타입도 만들고 그래서 예비 R&D를 해서 그 다음에 사업 타당성 분석을 3단계 본 사업 타당성 분석하거든요. 그래서 왜 R&D가 중요하냐면 실제로 해보면 예상치 못한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거기에서 비용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R&D를 해봐야지 비용이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업성이 분석이 되면 사업계획서를 3단계에 만들고 투자 유치까지 해서 이제 4단계 모의 시뮬레이션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이 책이 약간씩 앞뒤 전후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한번 문제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 창업의 1단계의 순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 기술 창업 1단계를 보니까 창업자를 분석하고요. 창업자 분석이 되면 사업 아이템이 이제 탐색을 통해서 지적재산권 확보하고 그 다음에 시장 및 자원을 검토하고 여기 예비 창업자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사업 아이템 선정하고 3단계 사업 타당성 분석하고 그 다음에 5단계 이제 시제품 개발 단계 창업 사업 아이템. 그래서 음, 여기 창업자 분석하는 거. 그러니까 먼저 GPG 기하를 하는데 나를 먼저 해서 자원을 먼저 검색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떤 분야에 어떤 걸 잘하는가. 그래서 이게 내부 역량, 내부 환경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부 역량 분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업종, 업태 관련해서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면서 사업 아이템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전략 수립 단계 다음에 아이템 탐색하고, 요게 아마 그래 되면 이게 수압 분석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압 분석 전에 뭔가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을 확보한다. 그렇게 있는데 이게 지적재산권 확보를 미리 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로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번 다시 볼까요? 창업자 분석이 2번이고 그 다음에 창업자 분석이 되면 그 다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업종 업태에 따른 창업
아이템 선정, 이게 이제 7번. 사업 아이템 탐색이죠. 6번. 사업 아이템 탐색이 되고, 그 다음에 아이템이 새로운 게 나오면,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하고, 그 다음에 시장 및 지원 검토하고, 그 다음에 사업 아이템 선정을 하니까 7번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 타당성 분석하고 창업 및 사업계획서 작성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창업도 3단계 보통 하는 게 아니고 5단계 정도에서 6단계 정도에 하는 게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게 그 약간씩 책하고 제가 설명하는 거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제 이야기가 사실은 메인이 돼야 되고, 그 책은 또 약간 다르지만 그 차이점만 감안하셔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그냥 시험에 맞도록 써주면 되겠죠. 이 창업이라는 분야가 지금은 적립 단계이기 때문에 이 지필 저자에 따라서 관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감안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중 기술 창업 1단계에 나타난 특징이 아닌 것은 창업자의 특성, 사업 아이템 탐색, 지적 재산권 확보, 공장 등 설비, 이 4번인 것 같네요. 5번 사업 타당성 분석, 그죠? 이 공장 설비는 7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TRL 7단계에 해당이 되고, 이 기술 창업 2단계에서는 TRL 5단계 부스터 한 7단계 그 사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 창업의 이제 2단계는 이 TRL 기준은 5단계부터 한 7단계에 해당되는 건데요. 한번 보면 시제품을 통해서 이제 창업 의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창업 및 개시대인데 사실은 창업 의사를 결정하고 창업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5단계 이 사업 창업이 사업 개시대인데 그게 아니고 5단계에서 창업 의사를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창업을 하는 게 5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계획서 수립이 돼 있는데 이건 사실 3단계에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5단계에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이 되거든 사업 주체 결정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업계획 수립을 어떻게 좀 해석하고 싶으냐면 여러분들 외우기 좋게 3단계의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으면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이제 시제품이 되었으니까 디자인과 기능은 다 나왔어요. 근데 성능은 아직 확보가 안 되었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이러면 좀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주체 결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 검토해가지고 공장 등 설비를 확보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한번 보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이제 창업 의사를 결정하고, 여기 창업 의사를 결정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면 이제 사업 주체로서 개인 사업자를 할 거냐, 법인을 할 거냐 이런 걸 결정하는데, 이게 5단계에서 이제 6단계 넘어가면서 하는데, 이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개인 사업자는 한마디로 개인이 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통장을 만들었을 때 그 통장이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입출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법인은 내가 만든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내 통장에 있는 내가 만든 회사의 통장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개인보다는 법인이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신뢰가 더 가고, 그래서 외부에서는 만약에
법인 대표로 했을 때는 좀 더 신뢰를 가지고 바라보게 되고,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한 10억 미만에서는 세금적으로는 개인 사업자가 유리하고요. 10억에서 15억 이상 이제 매출이 일어날 때는 법인이 세금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설립 절차를 보면 사업자 등록증만으로 등록만 간단하게 개인사업 설립하는 데 반해서 법인은 이 법인 설립을 하고요. 그리고 그 설립할 때 정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관에 따라서 법인이 이제 법인의 기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업자를 법인이 설립이 되고 이 법인으로 또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사람이죠. 사람을 하나 만들고 법인이란 사람을 만들고 법이 정하는 사람을 만들고 사업자 등록증을 법인이 사람인 걸로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거죠. 자, 경영 책임은 개인은 단독 무한이고 법인은 주식이라는 지분에 따라서 유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인 주주가 공평하게 30% 이하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도 주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통 그런 유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30% 이하로 해서 법인을 쪼개서 관계자들이 함께 그 주식을 가지는 그런 형태로 해서 또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은 개인에 의해 순수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데 반해서 법인은 이해관계자가 주주에 의해서 묶여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사회를 통해서 다수 공동결정 체제로 구성이 돼서 운영되므로 의사결정이 상당히 느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자본 조달은 개인이 전액 출자한 데 비해서 법인은 다수의 출자자들의 자본적 투자를 받아서 자본 조달을 한다. 그래서 주식을 주죠. 법인은 출자자에게. 그 다음에 이윤을 배분할 때 개인이 독점한 데 비해서 법인은 출자자 지분에 의해서 배당을 한다. 실질성 차이는 소득세 과세가 6% 30%까지 누진 과세인데 반해서 법인은 10%부터 22%까지 정해져 있다. 그래서 22%를 넘지 않기 때문에 매출이 많으면 법인으로 가는 게 더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대표 급여 퇴직금, 개인 사업자는 급여나 퇴직금, 이 대표자 본인은 급여나 퇴직금을 불인정해요. 근데 법인의 같은 경우는 급여나 퇴직금을 인정해 줍니다. 법인 설립하고 자기가 월급을 가져가면 법인에서 돈이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개인은 내 통장에서 내가 가져가서 쓰고 그걸 인정을 해달라 하면 세무 과세상에서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대외 신용도 취약하고 개인은 법인은 유리하다. 그래서 개인을 먼저 설립을 할 거냐 법인을 할 거냐 예비 창업자에서 저는 개인 사업자를 먼저 추천을 합니다. 근데 법인으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 조달 필요성이 있거나 아니면 법인이어야만 입주가 가능한 그런 보육센터인 경우에 법인으로 설립은 하는데 저는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을 둘 다 이렇게 설립을 해보니까 다 용도가 또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법인을 적절하게 목적에 맞도록 설립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특허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로 본인이 앞으로 먼저 해놨다가 나중에 법인이 매출이 많이 일어날 때 법인에 정리하는 형식으로 양도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법인으로부터 자본을 또 이월받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의 특징을 설명한 것 중 잘못된 것은 개인은 법인 기업에 비해 회사 설립 절차가 간편하죠. 그리고 개인 기업은 법인에 비해 회계와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지 않으면 세무상 이점이 있다. 맞죠? 개인 기업은 법인에 비해 대적 신뢰가 낮은 편이다. 맞죠? 개인 기업은 법인 기업에 비해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맞습니다. 개인 기업은 단독만 책임을 진다. 맞습니다. 자, 여기서 2번을 잘못 제가 봤네요. 개인 기업은 법인 기업에 비해 회계와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세무상 이점이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매출이 많으면 오히려 세무상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 창업의 2단계의 순서 중 빈칸에 들어갈 것은 창업 의사결정, 사업계획서 수립,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갈까? 예, 사업계획서 수립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뭐가 들어가죠? 사업계획서가 아니고 사업계획 수립이죠. 그 다음에 사업 타당성 분석, 사업 주체 결정이죠. 예, 사업 주체 결정. 그래서 이 사업 창업 의사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사업 주체가 결정이 되고 사업장 검토, 엔지니어링 단계 이렇게 됩니다. 다음 중 기술 창업 2단계에 나타난 특징이 아닌 것은 창업 의사 결정,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 사업계획 수립인데 사업계획서 작성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회사 설립, 창업 주체 결정, 사업 아이템 선정. 지금 틀린 게 여기에 오탄 가드 사업계획 수립으로 해서 이건 맞는 걸로 되고 그 다음에 사업 아이템 선정은 1단계에서 이렇게 됩니다. 제가 요거는 좀 오타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 창업 보육 전문 매니저 시험이 나옵니다. 실제로. 자, 3단계부터는 다음 시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